자, 문법 보세요. 문법 보세요. 문법 보세요. 독서가 좀 길죠? 여기에서도 뭐 줄침 부분만 가지고 개념 연결해보면 되니까. 자, 기억. 뭐 어쩌고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에 음절의 종성이 자음군 오면은 하나 없어져. 자, 요거 뭐야? 자음군, 단순화. 자,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경우에 그냥 읽어보면 어때? 여기에서 뭐 나온다? 반응 속도 되게 중요하지. 고민하면 안 되지. 국의 음화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인데, 그 리을에 그 용언의 어간 말음, 어간의 받침이 이제 히읗이고, 그것 뒤에 그드즈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럴 때 거센 소리 축약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자음 축약은 맞는데, 그 자음 축약의 범위를 좀 한정하고 있지. 그치? 범위를 좀 한정하고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기억 니은 이글을 봤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 그 11번에 그 한목 요거 발음할 때 기억이다. 자, 이랬는데, 이거 어떠니? 맞니? 아니지. 자, 여긴 뭐가 있니, 지금? 자음군 단순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그치? 이런 거 안 되고. 자, 그 다음 2번. 그, 놓기를 발음할 때요, 리을이다. 자, 그랬는데, 맞는 얘기잖아, 그치? 사실 이게 그 줄침 부분에서 이제 자음 축약을 좀 이렇게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2번 보면 그냥 답이긴 해, 사실. 그치. 여기에서 그 범위에 맞지 않는 자음 축약을 먼저 얘기했으면 좀 헷갈렸을 것 같거든. 근데 뭐 그게 아니어서 일단 여기에서 이 놓기 할 때 여기 뭐 어간 말음이라고 해서 맞고, 그치? 그 용언 어간 맞고. 그다음에 요것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미 기억 맞고. 그래서 요거 요래 축약. 음.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끌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뭐만 있다고 해야 되니? 일단 여기에 축약만 있다고 해야 하잖아. 그치? 자, 여기는 어쨌든 축약만 있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자음군 단순하자. 요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갑팔인데 일단 먼저 뭐야? 갑, 갑, 요거 자음군 단순화 먼저 있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비읍 그렇게 히읗 만나는 자, 이 상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자음군 단수나 맞으니까 뭐 니은 맞는데, 자, 이거 가지고 좀 전에 제안했던 그 용언의 어간 히읗, 자, 요거하고 안 맞잖아, 그치? 히읗이 먼저 와야 되고, 이제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축약이긴 하지만 이 근거하고는 좀 안 맞는다, 범위가.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요것도 축약만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디귿 같은 거 뭐 당연히 국외어만 얘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축약만 보는 거긴 한데 이것도 리을에 얘기하고 있는 그 범위에는 안 맞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인데 이 12번 물론 그 앞에 뭐 어떤 독서 글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언제나 그 중세국어에서는 그 해설을 잘 보고 그 현대국어의 이 해석을 잘 보고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그치? 자, 원래 체언의 형태가 요랬다는 정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그럼 하나씩 해봐야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건데, A를. 요렇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애초에. 즉, 여기에서 하늘 자, 히읗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려면 이 녀석은 반드시 받침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주격조사 이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겠지. 빈자리에, 그치? 자,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어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분석이 돼야지. 자, 키옷은 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어졌고 그 상태에서 이 시옷이라고 하는 요 관형 격조사가 결합이 된 형태가 요렇게 출력이 됐다. 자,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그냥 그대로지 뭐. 자, 하늘 섬기듯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히읗 뭐 사라졌고 요 상태로 어쨌든 그대로 분석 들어가줘야 하고 그다음에 DE 같은 경우를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하늘 요래 접근이 돼야 한다는 거야. 요거.
자, 이 티읕, 토할 때 이 티읕이라는 이 초성의 이 성질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당연히 받침의 히읗, 히읗과 그 실제 그 조사의 초성인 이 디귿, 이것이 어쨌든 축약돼요. 지금의 개념으로 연결해 보자면 어쨌든 축약이 되어서 이 티읕의 성질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석 자체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면 어떻게 콰를 설명할 거야. 알겠어? 자, 이 상태다 이거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A에서는 연음되어서 즉 A에서를 우리가 연음이라고 말할 수 있니? 그렇지. 자, 히읗이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연음이고 이렇게 연음이 된다는 건 의문의 개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평소에 하는 말. 자, 연음은 의문의 개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 자, 그럼 D에서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냐? 그럼 일어났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축약이라는 어떤 성질이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 줄어드는 거 맞아? 맞아. 자, 남은 거 몇 개 볼게. 그 B에서 그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 히읗이 교체됐다고 해야 돼? 아니, 히읗은 없어졌는데, 그냥? 자, 교체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어때?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다. 자, 히읗. 안 보이는 거 맞아? 실현되지 않은 거 맞아? 오케이. 요런 정도는 괜찮다. 그지? 그 다음 B에서 체언 말음의 히읗 존재를 알 수 있니? 알 수 있어? 자, B에서 우리가 체언 말음의 히읗 존재를 알 수 있어? 드러나니? 그 성질을 드러내고 있어? 아니? 자, 그럼 이 D에서, 에이? 맞지. D에서 체온, 마름,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때? 히읗이 있잖아요. 알겠죠? 자, 히읗의 어떤 그 성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남겼기 때문에 이 존재가 뭐 그대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존재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 다음 이 B하고 C에서 동일한 체온이 단독으로 쓰였다고 해야 돼, 일단? B에서 단독으로 쓰였다? 아니지. 자, B에서는 일단 체온에 무엇을, 관형 격조사를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체온을 단독으로 썼다라고 할 수 없고, C 같은 경우쯤 돼야 이제 체온 단독이다, 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처럼 여기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조사, 토옥화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토옥화,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어쨌든 그 중세국어만의 개념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택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자꾸만 강조하지만 현대국어에서의 그런 어떤 개념, 그 자체가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래야 중세국어의 선택지 가려지는 거다. 아시겠죠? 중세국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대국어에서의 개념 정리를 더 빡세게 완벽하게 해놓자. 자, 이거지. 자, 그리고 나면 이 중세국어에서 필요한 정도의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학습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13번. 자, 일단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는가인데, 자, 이 기억 같은 건 뭡니까? 요거? 어간 뭐 했다, 활용했다, 뭐 이런 거잖아.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래서 어간 활용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 있긴 하지. 이거 뭐야? 의문론적 이형태. 맞지? 자, 에이? 의문론적 이형태. 이제 그러고 나서 디귿도 보니까 이제 디귿도 같긴 하거든. 이것도 똑같잖아. 의문론적 이형태. 자, 근데 차이는 그럼 차이가 좀 뭐가 있다고 해야 되니?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고 그리고 이 디귿은 뭐 조사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의 질문 자체가 이 기억 니은 디귿의 뭐다? 공통점이었어. 그리고 차이점이고. 자, 그럼 공통점, 이 모두의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거다. 자, 맞니? 틀렸지? 자, 기억 니은 같은 거, 우리가 어간 그 자체를 단어라 그래? 아니요. 어미 단어니? 아니요. 자, 그럼 차이점은 기억만 실질적 의미다. 이거 뭔데? 실질 형태수잖아요. 그죠? 실질 형태소로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럼 기억만 실질 형태소다. 어때? 요거는 괜찮지. 자, 이번 공통점은 문법적인 의미죠. 요거 뭔데? 요거 형시 형태소, 그치? 그럼 공통점을 형시 형태소 이러면 돼? 안 되지. 기억이 어떻게 형시 형태소야? 아니지. 자, 그럼 차이점은 디귿만
단어자. 자, 어때? 조사는 단어 맞니? 오케이. 자, 3번.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다. 자, 또 말하지만 이러면 대체 디귿 어떡할 거냐고. 이 조사가 어떻게 해. 자, 차이점은 이 니은 디귿만 문법적인 의미를. 자, 어때? 요거 형식 형태소 맞잖아. 음.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은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거다. 그렇죠. 요런 정도죠. 이거 일단 의문문적 유형태는 뭐 그냥 이거니까 넘어가는데 이 기억 같은 경우에도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 바뀌니? 라고 질문하면 어때? 그래 뭐 그렇긴 해 라고 해야지 당연히. 기억에 묻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라는 어미가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디귿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이제 읽거나 써주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에다가 만약에 어라 뭐 어서 와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몸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미랑 결합을 하면 어때? 이 디귿 같은 경우가 요게 물요래 되는 거니까 이걸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 바뀌냐라고 하면 맞아 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차이점도 너무나 잘 설명했고요. 니은 디귿은 형식 형태소야 오케이 아시겠죠? 넘어가고 자 14번 14번에 이렇게 지금 어미 갖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어때? 너무 중요한 거잖아. 그치? 평소에 이 어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뭐 포인트가 되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일단 그 보기에 그 위에 어미를 좀 보면 요 니은은 뭐라고 불러주는 거? 얘 이름 뭐다? 현재 시제 선어말음. 얘 이름을 플레임으로 불러주면 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 얘 이름 뭐니? 관형사형 전성. 관형사형 전성. 자, 그런데 이거 왜 뜻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니? 뭐 때문에? 관형사용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품사에 따라서 어떤 시간 표현의 그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언제? 동사. 동사 어간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동사 어간에 이렇게 활용하면 이제 그런 과거 되는 거. 그 다음 요건 현재니까 이거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어간에다가 이렇게 활용하면 현재 되는 거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OX. 자, 이거 뭐 잘하고 있는지 가려보란 얘기인데, 일단 처음에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냐? 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 뭔데? 손어말 어미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니? 손어말 어미니? 네. 얘는 둘 다 어말 어미니까 안 되지, 그치? 자, 전성 어미가 어말 어미니까. 자, 그럼 또 어미, 시 뒤에 붙을 수 있는 거 맞니? 자, 이랬거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 맞아. 라고 할 거야. 그,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시 뒤에 붙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전성 어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붙을 수 있거든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왜? 시라는 이 선어말 어미 자체가 결국은 어말 어미 앞에 붙는 거니까요. 뭐, 당연히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시라는 뭐야, 선어말 어미, 뭐,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 니은 같은 경우가 잘 안 되면 뭐 바로 한번 따져봐도 되잖아. 시 뒤에 붙여봐.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알겠죠? 그러면 이 가신다 같은 거 가신다. 오케이. 가시 니은다. 되네. 털실로 짜신 옷이다. 엄마가 이건 털실로 짜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봐도 되죠. 뭐 짜시 니은 유명하신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봐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어간에 붙어서 관형어 구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대? 이게 뭐니, 얘들아? 전성어미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고요. 선어말어미가 어떻게 관형어 구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고 이 관형사용 전성어미니까 관형어 구실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용어는 어간 뒤에부터 현재 시제, 자, 현재 나타내니, 즉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뭐 그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맞고, 그 다음 이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는 과거잖아. 자, 그래서 이 형용사만 이렇게, 그렇지. 현재 시제 나타내는 거 맞아가 되고요. 자,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막 처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답이 되는 건 좀 너무 쉽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쵸? 자, 예문으로 요거 넣을 수 있냐? 그런데 애초부터 선어말 어미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면 어떡해. 자, 희다의 희 니은. 자, 이 니은이
자, 이 니은이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야? 아니, 어말음인데. 그래서 애초에 여기 못 들어가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품사 따져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다, 형용사잖아.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여기에 예문 못 들어가는 거 맞고 그 형용사 예문에 여기에는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지. 아시겠죠? 자, 이거 뭐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문장의 짜임이 자꾸 나오죠.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사실. 자, 문장의 짜임 분석이고요. 자, 같이 해보자. 밝혀졌다, 서술어. 자, 확실히 범인임. 오케이. 명사절. 자, 명사절일 때는 성분까지. 뭐다? 주어. 자, 그 다음, 포기했다. 서술어. 달리기. 요거 잡니, 안 잡니? 안 잡지. 왜? 품사, 명사니까. 자, 앞에 장애물, 선수, 당한. 오케이. 여기서 잡고, 나왔구나. 관형절. 끝. 자, 그 다음, 빌었다. 뭐, 끝에는 언제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오르기. 자, 요거 잡니, 안 잡니? 잡지. 왜? 서술어니까. 왜 서술어야? 부사어에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이 녀석 용언이거든. 자, 이렇게 오르기를, 자, 오르기. 잡아놓고 앞에 뭐 됐고. 자, 그러면 요것도 명사절. 자, 명사절일 때는 성분까지. 요거 뭐다? 목적어. 오케이. 응. 자, 그럼 이제 1번이 가에서 명사절 소개 이랬으니까 그 명사절 우리가 서술어만 잡았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절 소개 뭐 이러면 이제 그것에 호응하는 주어까지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있니? 있어. 뭔데? 자, 그 다음 2번.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남긴 문장이 있다. 즉,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그 성분의 역할까지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이 명사절, 성분 뭐였어? 우리 아까 했지만 주어 맞지. 자, 그 다음, 나에는 주어가 생략돼 남긴 문장이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해서 자꾸 생략 얘기가. 관형절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관형절 이렇게 잡아놓고, 이 관형절의 서술어 부분이 수식하는 이 명사, 이 체언을 반드시 관형절 속에 넣어서 이 관형절과의 관계를 보자라고 선생님이 했고, 그럼 이 관형절 속에 이 선수라는 이 체언을 넣으면 이 관계가 어떠니?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 맞잖아. 그래서 이 관형절에는 뭐다? 주어가 생략돼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다에는 가와 달리. 자, 다는 뭐 좀 엮어놨네요. 자,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 요거부터 찾아보면 되겠다. 자, 다의 안긴 문장은 어디니? 오르기. 자, 주어 와보면 성적이, 그치? 자, 그럼 여기에 뭐 부사어 있니? 맞아. 다의 부사어 있어. 뭔데? 많이. 자, 그럼 가와는 달리, 즉 가에는 없어야 하잖아요. 그쵸? 자, 가에, 뭐, 보시면 아까 잡았지만 여기에 부사어가 어디 있어?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 나와 다에는, 자, 묶었네.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나의 목적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어딨냐 이거야. 없잖아. 아시겠죠? 자, 다에는, 뭐, 아까도 봤지만 명사절, 애초에 이 목적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분석해놨고. 자, 넘어갑시다. 자, 뭐 볼 거냐면요. 고전 소설을 볼까 합니다. 고전 소설을 좀 빠르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근데 넘어가. 자, 뭐 지문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할 거예요. 할 건데요. 뭐 아주 많은 설명을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서사 정리를 좀 해보고 그 읽으면서 선생님이 자꾸 포인트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어딘지를 잘 보세요. 얘기했지. 음, 자, 보자. 일단 줄거리에서 김진옥 전이니까 뭐 김진옥 사람 주인공 나왔고, 그치? 이 사람 지금 귀국하다가 표류했다. 자, 그러다가 어디 갔다? 용궁 갔다.
자, 비록 줄거리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초월적 공간. 제. 자, 그래서 이제 뭐 요청도 받아서 뭐 용왕도 뭐 물리치고 막 그랬네요. 뭐 다른 뭐 용왕도 물리치고. 자, 이때 무양공주라고 해서 이 무양공주는 김진옥하고 이제 어떤 관계냐면 자, 앙심을 품은 관계야. 그래서 뭐 요런 사람들 같은 편 처리해주고 요런 사람들하고 김진옥의 아내 유부인, 아들 애운을 다 죽이려고 했다. 아내 이름, 아들 이름. 뭐 아무튼 근데 이때 용궁으로 돌아와서 지금 환대를 받은 김진욱이 떠나려고 하고 있다. 자, 이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문. 자, 용왕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용왕보다 초월적 존재. 자, 그래서 이제 용왕이 요래 말했어. 요래 말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이 비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래서 요거는 춥지도 않고, 또 이 진주는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도해 뭐 이렇게 했지, 그치? 그래서 요걸 지금 주는 건데,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초월적 소재. 알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뭐 다음은 뭐 큰 거 뭐 없고, 뭐 사양하다가 뭐 받았다, 뭐 이랬고요. 자, 그러면서 뭐 뒤에 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일광로가 말하길 이러면서 일광주를 또 줬다, 이런 거. 음. 또 뭐 여동비는 뭐 부채 줬다. 그리고 그 역할이 막 뒤에 나와요. 이제 이 부채 붙이면 뭐다, 막 이러면서 뭐 운무가 끼면서, 비 올 때 붙이면 막 꽃도 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 두목지라는 사람이 또 칼도 주고, 또 칼도 이렇다. 이적선이 또 금표통 주고, 금표통 이렇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 바뀌면서 뭔가를 봤는데, 중요한 건 이 소재들이, 지금 이 소재들의 의미가 다 유사하다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자, 소재들의 의미가 전부 다 유사하다. 이 소재들 전부 초월적 소재들이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오는 거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부친, 몰랐지만, 자, 부친을 함께 모시고, 어디로? 황성으로, 공간이니까, 자, 황성으로 오더라. 자, 근데 그때 무사가 애운을 애운 누구였니? 애운. 아들이지, 그치? 자,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 줄거리 속에서 이 아들이 좀 위기라고 했던 거, 자,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아들의 위기인데, 자, 그때 얘가 어떻다? 통곡하더라. 슬프게 울었다. 그 다음에 요거 선택지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통곡하는 이 애운을 이 무사가 죽이는 애인데 이 무사가 어떻다? 좀 불쌍하게 여기긴 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불쌍한 놈 뭐 이랬다는 거. 그렇지만 나는 거역할 수는 없어.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랑 그냥 그리고 이제 물속에 던져버렸다. 뭐 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보다 편집자적 논평 나왔다. 자, 이렇게 버렸는데 누가 용왕이 그 아이를 살려줬다. 요런 서사들이 있었지. 자, 용왕이 살려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약으로 끊겨 있고 그 또 무사가 달려들어서 뭐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뭐 새로 나온 인물들이잖아요. 그쵸? 난영, 뭐 소저 이런데 이 난영이 하는 말 속에 이런 게 있어. 아이고 어떻게 우리 유부인 같은 요조 숙녀라고 해서 아 소저가 누구다? 아, 유부인 아내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아내가, 즉 유부인이, 뭐 또 위기에 빠진 뭐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쩔 거나, 뭐 이런, 뭐 가련하다, 애달다, 뭐 이렇게 지금 통곡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선영과 동한 등이라고 해서 이게 왼쪽에 줄거리 속에 나왔습니다. 선영, 동한, 자, 이런, 그 무양공주의 같은 편. 그치? 우리 김진옥의 적대자. 이 선영과 동한 등이 이제 여기에서 뭐 달려들고 있었다였고요. 그때 우리 김원수 누구라고 해야 되니 당연히 우리 김진옥이 그 남자 주인공 남주 김원수.
자, 김원수가 이제 애운을 데리고, 뭐야, 애운을 데리고? 중약으로 빠져 있었지만, 뭐,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뭐, 아들 만나나 보고요. 그쵸. 자, 이렇게 아들 데리고 만리강에 왔다. 자, 또 공감명 나왔으니까 한번 잡아주고. 자, 만리강에 왔다. 근데 이제 배가 없더라. 그래서 뭐 사공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누가 나와서 이런 얘기 했다. 지금 어떻다. 배가 뭐 수천 척이 다 이렇게 뭐 올라가게 해가지고 지금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가 없다는 걸 전달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배가 없다는 걸 알고 어떻다. 탄식 중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음. 자, 그렇게 탄식을 막 하다가 이제 화산을 향하여 이제 선생은 저 좀 살펴주소서라고 해서 여기에서 좀 기도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음.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이 도사가, 화산 도사가 그 위에서 이 낭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또 원수가 강에 이르렀는데 배가 없는 거, 막 이런 거 다 봤다. 보고 급히 조화를 부려서 지금 어떤 배 하나를 강변에 닿게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화산도사를 뭐로 하면 되냐. 아, 조력자구나. 이렇게 조력자 처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어떤 비범한 능력이죠, 뭐. 조력자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지금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화산도사가 배 보내줬고, 원수가 어땠다? 좋아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이 장안 삼거리로 가게 되었다. 그치? 갔는데, 웬 부인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거야, 수레 위에. 그래서 부인을 보자마자, 아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자마자, 뭐다? 확신. 내 부인이구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갔는데, 이 말은 비룡마라라고 해서, 이 비룡마가 어떠냐면, 이렇게, 순식간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또 역시나 비범한 어떤 소재였습니다. 또 등장했고. 근데 마지막 문장에 이런 건 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무사가, 그 부인은 기절한 상태에서 무사가 그 어떤 시각을 기다리는데, 한 대장이 막 비룡마를 타고 온대. 그럼 한 대장 누구로 봐야 하니? 당연히 우리 김진욱으로 봐야 하죠. 이제 또 무사의 시각에서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대장이 이제 김진욱이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일진을 다 해치고 뭐 술에 깨버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낭자를 구해내죠, 이렇게. 음. 자, 그렇게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내가 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애운도 곁에 앉아서 자, 우리 빠져 죽었던 애운도 왔다. 모치는 진정아 없이고 뭐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족이 위기 탈출, 위기 극복, 해후 만나는 장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만나서 막 통곡을 하니까 이렇게 또 천지 1월이 다 슬퍼하더라도 뭐 나왔니? 편집자적 논평 나왔고. 자, 그러니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라고 해서 이 진주 뭐 앞에 나왔던 그 소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진주.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고전을 다 읽어가 보면서 능력을 쌓을 거지만 애초에 용왕이 진주 줄 때부터 이건 반드시 쓰이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지 뭐 나중에 나타난 일을 좀 미리 암시하는 그런 역할도 사실 하는 거죠, 초반에. 살아날 약을 왜 주겠어? 그럴 일이 뒤에 있으니까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 여기서 쓰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때? 이 마음이, 여기에서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막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는데, 막 분심, 어때? 막 이런 분한 마음이 막 올라와. 그래서 이 동안 등을 막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죽였다, 안 죽였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천재의 명령도 없이 처치를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안 죽였다는 거야. 안 죽이고 부인만 구해서 왔다. 자, 이렇게 지금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택지 보는 건데, 선택지 어떻니? 안 풀릴 수가 없죠. 뭐, 당연하죠. 내가 뭐 큰 얘기를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욱은 장안에 이르기 전에 유부인이 있을 것을 생각했니? 아니요. 음. 도착해서 장안 삼거리에 이르러서 웬 여자 봤는데 보자마자, 부인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아시겠죠? 자, 가의 서사적 기능인데요. 자, 가가 뭐 별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자, 가. 우리 아까 읽었던 뭐 이 지점이잖아요, 여기. 자, 지금 여기에서, 음, 자, 선영과 동안이 막 달려들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왔는데 뭐 어때? 배가 없대요. 자, 배가 이제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린 서사적으로 저기에서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막 중심을 잡을 수는 없거든. 선택지를 보기 전에. 그냥 이게 다니까. 내용도 그게 다였고.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지금 난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니? 오케이. 그럼 우린 이런 장면에서 긴장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떠니?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긴장감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한 차례 이렇게 또 이제 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어렵지 않게 풀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6번인데, 이 선택지, 뭐, 바로 보면 되죠. 그 선택지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잖아.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살리게 한 거 맞지? 서사적으로. 그치? 자, 맞아. 그럼 수중계의 인물, 용왕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도 되겠냐는 거야. 자, 용왕이, 그 애운이 물에 빠졌을 때, 용왕이 이제 용신한테, 야, 쟤 좀 살려줘라. 이랬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그럼 이걸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좀 영향을 준 거라고 해도 되겠니? 당연히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이 좀 생겼다고 해도 되겠니? 알겠어. 이런 정도. 그 다음 2번. 김진욱이 진주를 활용해서 유부인 살렸죠. 그럼 살린 거는 수중계의 신물이, 그렇죠. 신물. 자, 신이 한 물건이 지상계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해도 되겠니? 오케이. 자, 그렇게 이 소재를 통해서 두 세계의 연계 관계가 좀 생겼다고 해도 되겠니? 오케이. 그 어떤 수중계의 신물이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그런 소재가 이렇게 지상계에서 쓰이거든요. 지상계에서 안 쓰이면 대체 그 초월적인 소재가 왜 나와? 나올 이유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 초월계의 소재가 이 지상계에서 쓰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 두 세계의 어떤 연계 관계가 좀 생겼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죠. 정확히 말하면 그 연계 관계라고 하는 게 이 초월적인 세계가 이 어떤 현실의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자, 그다음 김준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웠지. 이게 아마 줄거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줄거리 내용에서 이제 반대로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해도 되냐라는 정도고요. 당연히 가능하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좀 관계가 생겼다. 좀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게 되죠. 하나가 한쪽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관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수중계에서 김진욱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서,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이렇게 연달아서 쭉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치? 그럼 그렇게 제시를 한 거는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어떤 서사의 흥미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해도 되겠니? 퇴지되면. 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읽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이제 마지막 5번에서 우리가 뭘 지적해줘야 하니? 일단 신의한 능력이 나와요. 이런 소재들에. 그치? 그럼 이런 소재를 통해서 이것들의 능력을 충분히 이제 지상계에서 결국 사용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다니. 이 넘나들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수중계, 지상계, 이러면 이제 공간인데, 자, 즉, 그것을 통해서 이 두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 적어도 이걸 넘나든다라고 하려면 그 소재 자체의 그 어떤 쓰임새가 정말 그러하다라는 걸로 제시가 되어야겠지. 야, 부채를 한 번 붙이면 아니, 뭐야, 지상계로 가고, 뭐 두 번 붙이면, 야, 여기로 올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알겠니?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수증계, 지상계를 넘나들겠어요? 알겠죠? 자, 37번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오시고, 이제 고전시인데, 자, 지금 고전시를 이제 선생님, 뭐 어떤 친구들은 고전시를 특화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지어 좀 보자면 이거 어때? 하나도 안 어려워야 하는 거지. 그치? 보자마자, 읽자마자 일단
아, 이거 우리 자연 친화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자연 친화에서의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자, 산수 간에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공명부기를 잊었다, 이런 거, 아, 어떤 속세의 어떤 뭐 그런 의미들 또 이제 연결해주고 있고, 이 공명부기는 당연히 잊은 것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차중에 청유한 흥미, 이게 뭔지 몰라도 풀어주지 않아도 이건 어디에서, 즉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흥으로 가야 된다. 그치? 자, 조그만 이내 몸이 천재. 왜 나를 이 조그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냐는 건데, 이런 것도 늘 보는 그냥 뭐로 보면 되니, 좀 겸손한 이 조상님들의 어떤 그 말 습관으로 가면 되고, 자, 이제, 뭐 내가, 그래서 뭐 별뜻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청풍명월을 벗삼아 눕다가 그냥 그대로 자연 친화. 자, 그래서 세상에 시시비비. 자, 요거. 아, 모르는 거. 그래서 어떻다. 이거 만족스러운 거죠? 좋은 거잖아. 이 세상의 속세의 시시비비를 몰라서 너무 좋다. 그게 안 보여서 너무 좋다. 만족감. 자,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렸다라고 해서 뭐 이거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뭐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음. 자,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뭐 나왔다. 뭐 이 정도로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조그만 초당 정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뭐 어떤 공간 정도로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보이는 이 송죽이 내 것이다. 뭐 큰 의미 없는 거잖아. 그치? 자,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라서 나 세상사 모른다. 속세일 모른다. 십장홍진 가려져 있다. 자, 이런 식의 표현.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무르에 또 뛰어든 몸이라, 자, 즉, 이 속세에서 벗어난 그 몸이라 보호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다만, 자, 임금을 좀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임금에 대한 어떤 은혜를 좀 여기에서 언급을 했다. 나는 이렇게 좀 멀어진 몸이라 보온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정도.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된 선택지만 몇 개 볼 텐데요. 음, 뭐 적절한 거 찾아라 이랬는데 뭐 음성 상정어 이런 건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음성 상정어 뭐 나에는 있었다는 거 알 겁니다. 나에 있었고 이제 가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가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까지 해놓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게 뭔지 밝힌다. 이거 어때? 둘 다 당연히 아니지. 자, 그다음 가와 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 반복. 그러니까 어휘 반복 뭐 그렇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움직임을 나타내냐라는 이 지점에서 뭐 다는 모르지만 가 당연히 부정할 수 있죠. 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는 뭐 너희들이 근거 찾아보시고요. 이 나 같은 경우에 다 같은 경우에 무엇이 비유적 표현이 있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줘야 하고 그 나 같은 경우에 비유적 표현 어디 있다고 해야 돼? 이 유상 앵비는 편편금. 자, 화간 전무는 분분설. 보입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꾀꼬리를 자, 꾀꼬리를 편편금에 비유했고, 화관 전무, 이거 나비인데, 이 나비 경우에는 설, 이렇게 해서, 눈에다가 비유했고. 아, 여기서 한자어라 못 찾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근거 또 있구나, 밑에. 그 중량 밑에 보시면 또 있죠. 수정염을 들이온 듯. 폭포수가 수정염을 들이온 듯. 보이시죠? 음. 물결은 또 은옥같이 흩어지고, 뭐, 이런 거. 자, 39번.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정도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지금 뭐 학습해 두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선택지 너희들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 그래서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지, 자, 이거야. 그럼 여기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 오케이, 가능하잖아. 십장 홍진이 속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가 아이고 좋구나 구경 가자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경치 보러 가자고 권유한다. 자, 이런 식의. 자, 디귿 뭐 읽어보시면 뭐 이런 거 춘색을 자랑한다라고 해서 봄이라는 어떤 계절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아시겠죠? 음.
자, 40번이 이제 가나를 가지고 한 얘기인데, 볼게. 그, 가에서 공명부귀는 세속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다. 이랬어. 알겠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맞는 말이지. 자, 그러니까 조그만 이내 모음, 자, 이런 거, 아까 풀어갔지만 큰 의미 없는 거잖아, 이거. 그냥 겸손한 표현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이다. 와,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 내 친구인가 봐. 자, 이거.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친밀감의 정서다. 여기가 완전 무릉도원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이게 이상적인 그런 어떤 자연의 공간으로, 유흥의 공간으로 얘기하고 있다. 여기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 흥겨운 거 맞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자연스럽게 읽어봐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 현대시인데요. 그 현대시에서 뭐 이것도 뭐 크게 뭐 내용은 뭐 됐는데, 그 선택지에서 우리가 적절한 거 찾아라 이랬을 때, 그 근거 범위만 정확하게 좀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색채 이미지, 자꾸 말하지만 색채 이미지를 물어볼 때 많았죠. 그쵸? 색채, 그런데 이제 왼쪽 시 같은 경우에는 색채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겨울보리가 파랗다. 파랗게 꽂혀 있다. 또 흰 눈속을 뭐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색채어를 그냥 쓰고 있어서 색채 이미지 뭐 얘기할 수 있지. 그다음 나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색채어 쓰고 있잖아. 흰 열무꽃이 파다해 뭐 이런 거. 음. 자, 그 다음에 이 44번 같은 거. 44번에서 이제 그 얘기만 좀 할게요. 44번에 답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답이 3번이었을 텐데, 그 3번에 그 왼쪽에 C가 있으니까 잠깐 C만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C 부분, 물론 뭐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맥락원 쌤이 뭐 연결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냥 C만 보면 지금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나는 내게, 이렇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여기에서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냐 즉 앞이랑 연결을 좀 할 걸 그랬나? 아니 단순하게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나는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왔다야.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화자의 현재 처지를 알 수 있냐는 거야. 이게 현재 처지를 알려주는 거니?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왔다라는 게 화자의 현재 처지를 알려주니? 그거 아니잖아. 알겠어. 그냥 그랬다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건성건성 겨울을 보냈다. 큰 의미 없이 그냥 좀 생각 깊게 하지 못하고 겨울을 보내고 지금 돌아왔다. 라는 거야. 이 말에서 우리가 화자의 현재 처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화자가 처한, 지금 현재 처지가 이러하다라는 거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없다. 이 얘기고요. 마지막 문제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음. 이게 지금 가나에 대한 이해인데 그 답이 나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쵸? 답이 5번인데 봐봐. 처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문맥으로 이제 너희들이 풀었을 수도 있어요. 뭐 잘한 거지 그런 것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했어. 자, 내가 열무를 심어놓고 좀 게을렀더니 다 놓치긴 놓치고 그래도 가까스로보다 난 가까스로 꽃을 얻었대. 자, 열무를 심어 놓고 이거저거 내가 게을러 놓쳤는데 가까스로 꽃 정도를 얻게 되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너는 무슨 채소밭에 꽃밭이냐? 막 꽃이 하도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결국은 나는 그래서 뭐지? 라고 좀 망설이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나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 흰 열무꽃에 내려앉더래. 그렇게 계속 앉아있더래. 자, 발 딛고 쉬라고 마치 내줄 꽃 좀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 같았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살아오는 동안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내 열무밭은 꽃밭인데 나는 비로소 이 나비에게 그렇게 꽃마저 잃은 기분이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까스로 비로소라고 하는 이것이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본래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한 게 맞아. 그치? 그런데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내 의도와는 다른 상황인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 이 시의 소재가 되었다고 해야 돼. 이 시의 제재가 된 거야. 이 의도와는 다른 상황 자체가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의도와는 다른 상황. 그게 이제 꽃밭이 된 거잖니? 그치? 음. 자, 이렇게 해서 이 꽃밭이 된 걸 보고 나서, 아, 이 꽃밭이 이 나비에게는, 아, 휴식처가 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꽤 길게 했어. 그치?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한 거야? 아, 나는 내 인생에는 그런 휴식처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신의 휴식처를 이렇게 자기 인생의 휴식처를 좀 회고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된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시에서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의도와는 다른 상황인 건 맞지만 그것이 무엇이 이 시의 소재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꽃밭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나비의 휴식처가 된 걸 쭉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살아오는 동안 그런 것이 나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신의 휴식처를 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다. 이 얘기. 알겠어요? 자, 고생했습니다.